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3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누가 주인인가입니다. 자, 누가 주인인가 어떤 말씀이실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거를 이제 윗물은 위정자고 아랫물은 일반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위에 위정자들이 맑아야 아래 백성들도 맑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이런 생각은 옛날 반존 민비 사상이 보편적일 때는 뭐 그런 해석이 맞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 같은 민주 사회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므로 이제 국민이 맑아야 위정자들도 맑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헌법을 가진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위정자를 갖게 되느냐 결정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속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인 수준, 의식 수준이 높아야 훌륭한 정치인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캐나다와 한국을 또 오가시면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예. 캐나다에서 오래 또 지내기도 하셨는데 혹시 캐나다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정치적인 의식이 좀 어떤가요? 캐나다라고 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비교적 깨어 있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할 공복을 선출하고 감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권리를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는 그야말로 민중이 윗물이고 위정자들이 아랫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는 국민이 원하면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중국 그때 당시 중공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중국을 최초로 서양 국가로서는 최초로 중공을 인정해가지고 수교를 하고 또 국민들이 성소수자라든가 산모의 결정권 등을 인정하라 이렇게 하니까 국회에서도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서 결정해주고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또 유럽보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진보 성향이 강한 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캐나다가 자원이 많아가지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원이 많기로는 호주나 브라질 같은 데도 많지만은 캐나다가 자원보다는 그런 깨어있는 국민 의식 수준이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 나라보다 훌륭한 시민들이 많은 나라가 잘 산다. 그런 또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캐나다 시민들은 이렇게 높은 정치 의식을 갖게 됐을까요? 캐나다가 교육 수준이 높아요. 미국보다 높아요. 교육 수준이. 교육 수준도 높고 이건 좀 이상스러운 얘기지만은 평균 개인 소득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래요? 예. 미국은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네. 부자는 무지하게 부자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캐나다는 그 차이를 대신대로 줄여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거든요.
뭐 준사회주의 국가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캐나다가 국민들의 안녕에 힘쓰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 이런 의식이 꽉 차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 어떤 소득이 괜찮고 또 이제 교육에 대한 열의도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갈등과 대립이 또 정치에도 많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수준만큼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죠.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나라의 힘이 이제 깨어난 시민의 단결된 힘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 수준은 높아도 네.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데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강남 같은데 사는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예. 그러나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도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치라 그러면 당약이라든가 사리 사욕 이것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연을 이용하기도 하고 학연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무슨 방법든지 이제 동원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한국의 정치 현황이 이렇게 혼탁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제 캐나다에 대한 질문도 좀 하고 싶은데 캐나다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잘 사는 동네가 있고 그런 어떤 기득권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예. 그렇지만은 캐나다는 소득 격차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려고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의 생활비를 정부에서 주거든요. 네.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는 아무 일 안 해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격차가 누진세로 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내고 적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특정 정당이라든지 소수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노력을 좀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예. 세월이 지나가면. 예. 네. 자, 우리나라 시민들도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참 머슴으로 일할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나의 한 표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익 추경이 아니라 공익 추경의 일꾼들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집값 떨어진다 해가지고 집값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봐가지고 국가나 나라를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이바지할 사람을 뽑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의 다가 이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투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이 총선이라서 이제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이고 본격적인 이제 선거 분위기나 이제 앞으로 선거철로 들어설 텐데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좋은 정치 지도자를 보는 눈 아니면 방법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아까 조금 전에 공익 추구형 인간과 사익 추구형 인간, 공익 추구형 정치인과 사익 추구형 정치인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눈을 떠가지고 국민을 윗물로 생각하며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잘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중국 고전 장자에 보면 참된 정치인은
자기 마음을 굶긴 사람, 함으로 심지한 사람 그런 말을 씁니다. 예. 자기 마음을 굶기고 정치에 임해야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런 그 정말 가장 보묘한 정치인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말 우리나라에도 마음을 굶겨본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서 공익을 위해 정말 나라를 위해 부단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